자, 그 체크 한번 합시다. 학교에서 지금 저 의무 교체는 일단은 다 나갔나요? 어떤가요? 교체 다 나갔어. 그러면 추가로 더 나갔네? 그때 뭐 교체만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아 근데 쌤이 그런 거 어. 아니고 그 뭐지 교체랑 연속이 되니까 그쪽은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 문제들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쉽게 나오는데 기말고사 이제 해야 돼. 기본으로. 근데 그러면 나머지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그러면 축약하가 첨부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기는. 쌤 들어간다고 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럼 간단하게 나온다고. 그런가요? 선생님이 시험 공부로 나간 데까지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교체는 다 나갔다는 거야. 교체는 다 나갔고 그러면은 뒤에 탈락이나 첨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어. 된소리 된소리 되긴 교체지. 된소리 되기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나? 2주 좀 안 남았잖아.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한 6, 7시간 학교에서 아니 문법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나? 한번 거의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 네. 그러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한 전체적인 한 간단하게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건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건 안 했어. 정확하게 안 해고 수업 첫날인가 둘째 날 대충 한 번씩 훑어주고.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의문의 교체만 해도 거의 의문의 한 절반 가까이는 되거든요. 어차피 교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 위주로 일단은 보되 다른 것도 그러면은 쭉 한번 푸는 형식으로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일 거거든. 근데 그거 맞추냐 못 맞추냐가 되게 많이 갈라질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시험 범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학도 해봐야 작품 2개에다가 그냥 외부 작품 하나 뭐 들어가 있는 정도잖아. 그쵸? 자, 그러면 거기서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뒤에 4단원에서도 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별은 2단원 의문의 변동에서 생길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의문의 변동 중에서 교체 현상에 해당하는 얘네들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마, 유구마 그리고 저기 된소리 대기, 경루마 현상 요 세 가지를 조금 이제 좀 탈탈 터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알겠죠?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 좀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볼게요. 다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음 한번 볼게요. 얘 발음 어떻게 되는데? 자, 문제를 풀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쌤이 그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좀 많이 크게 못 내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 어떻게 되는데? 미, 다, 지입니다. 맞죠? 얘는 어떻게 되는데? 지. 자, 그 다음 얘는 바치로 된다. 그쵸? 얘는 어떻게 되는데? 고, 지, 듣다. 자, 얘 어떻게 발음되는데? 밭? 다르죠. 뜻에 따라 다르다고? 밭이랑 같이.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던 학교에서? 안알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자, 볼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얘는 명사로 봐야지. 맞죠? 예를 들어서 얘를 명사로 볼 수 있고요. 또는 밭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랑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왠지 알아요? 뭐 때문입니까? 그렇지,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때문이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기 되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런지 그냥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밭이랑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실질 형태소, 밭이라고 하는 이 실질 형태소랑 일항이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가 만난 거야. 일항이 뭔데?
우리 밭에 이렇게 갈아 놓으면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부분 이랑이라고 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는요 밭이라고 하는 거랑 이랑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기 때문에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맞죠? 실질 형태소 플러스 실질 형태소야. 자, 의미가 있는 것끼리 만났을 때는 티읕이 넘어갔을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 거기 플러스 첨가 현상 중에서요, 여러분들 앞 글자에 받침이 있고 뒷 글자에 모음 이나 야요 요유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음 자리가 니은으로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되느냐 발음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 먼저,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자, 오늘 쌤이 음운 변동 순서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쓸 건데 요게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음운 변동 순서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음운 변동 순서의 제일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알겠죠? 제일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인데,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비슷한 애가 있어. 걔가 누굴까요? 장군단수랑 걔가 2등이야. 그래서 알겠죠? 자, 얘네들은 항상 대부분 먼저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 이후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 알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밭하고 이랑이야. 네. 맞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데 밭하고 니랑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최종 자 비음화랑 유음화는요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환경이 갖춰지면 거의 95% 이상, 98% 이상 일어납니다. 예외가 아닌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말은요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최종 발음에서 앞에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때문에 비음화랑 유음화는 거의 무조건 일어나다 보니까 디귿에 니은 합쳐졌어, 맞지? 자, 그래서 최종 발음 어떻게 돼야 되는데 반기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음운 변동 순서를 막 싸그리 다 외우겠다라고 하면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가 서로 연결돼서 음운의 변동이니까 음운과 음운이 서로 부딪혀야 되잖아, 그치? 자, 부딪히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받침 발음에서요 7개의 자음만 발음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받침 발음으로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음운의 변동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가 돼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분단수라고 먼저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황에서 다른 애랑 만나려고 했는데 봤더니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첨가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디귿이 니은을 만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음화, 특히 비음화는요 조건이 생기면 다 일어납니다. 특히 이 평파열음화라고 해서 이제 기역, 디귿, 비읍 얘네들이 평파열음 얘네들 기역, 디귿, 비읍 얘네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바뀌는 얘네들은요 진짜 거의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면 돼. 상황을 맞춰주면.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자, 그런데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안 울린 여사소리, 평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있는 니은, 이음 비음을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비음화는 거의 무조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밭니랑이 되죠. 밭니랑. 자, 다음 얘로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얘는 조사야, 맞지? 조사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자, 그래서 지금 티읕에다가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었네.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돼? 밭이랑이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아마 말한 건 반니랑이었을 거야. 반니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건우가 얘기한 대로 되게 예리하게 얘기했어. 이거 조사로 보면은 밭이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 볼게요.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데? 끝인사요. 그렇죠. 끝인사. 자, 그러면 여기에 적용된 음운 변동은 현상은 뭐밖에 없어? 음절 끝소리 규칙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다른 애들 볼게요. 그러면 얘는 발음 어떻게 되겠어? 같이. 얘는 땀맞이. 얘 볼게요. 벼 훌치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 티읕이 있는데요. 이 겹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 이라고 하는 전미사죠, 전미사. 형식 형태소가 오면요. 리을 티읕인데 티읕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t가 돼. 맞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e가 형식 형태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t가 뭐로 바뀌는 거야? c로 바뀌는 거야. 맞죠? 다음 얘는요. 얘도지. 맞죠? 자, 이제는 이게 바로바로 그냥 튀어나와야 돼. 기계적으로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 큰일 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나 그 다음에 쌤이 지난 시간에 뭐 이제 수업해줬던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산 친구 제일 첫 번째 수업 1주차 영상 있죠.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현상들 한번 싹 시작하면서 훑고 시작했잖아. 그치? 그것들을 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기계적으로 안 나온다면. 근데 여기서 고지 할때 고지 듣다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고지 듣다가 돼야 되죠. 자, 다음 경음화 된소리 되기 한번 볼게요. 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데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애들. 자, 이거 우리 그냥 규칙으로 따졌을 때 1번 규칙이라고 했었다. 그치? 자, 평파열은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안 울린 예사소리들이죠. 맞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얘네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에 오는 어미 첫소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저번에 문법 할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용언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용언의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쓰여있는 문장들을 막 보잖아. 그러면 사실은 보통 우리가 아는 문장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용언이 문장 안에 한 두세 개 있어. 그 두세 개를 만날 때마다 지나가면서 간판을 볼 때마다 모든 용언을 찾아서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용언은요, 구성이 간과 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어간이 뭔데요? 용언이 형태가 변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용언은 또 심지어 동사와 형용사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런데 용언은요, 안 보이구나. 이 어간과 어미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을 물어볼 때도 되게 헷갈리는 애들이 많고요. 동사와 형용사를 물어볼 때도 되게 헷갈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용언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어간 받침 니은 미음입니다. 자, 니은 미음뿐만 아니라 니은 미음으로 되는 자음군 단수나 그러니까 겹받침 애들까지 니은 지읒에 해당하는 니은 발음 뭐 있어? 얘기해버렸구나. 니은에 발음하는 겹받침 뭐 있어? 니은 지읒. 그 다음에 미음 발음에 해당하는 겹받침 뭐 있었어? 리을 미음 점다. 맞죠? 자, 그래서요, 자, 이 니은 미음 발음 뒤에 오는 봐봐, 어미의 첫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발음 어떻게 하는데? 안기다로 발음해. 평소에 안기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데 얘 왜 안기다 아니고 안기다야? 안기까지가 어간이어가지고 50%만 정답.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용언의 어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 앞에 끊고 다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어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그거는 기본형에 해당할 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기다는 기본형이 아니라 기본형은 뭔데? 안다야. 맞죠? 그런데 안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이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영어로 하는 주로 이제 수동태라고 얘기하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동태가 우리말로 하는 피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동전미사에 해당합니다. 피동전미사. 자, 그래서요. 자, 잘 보세요. 요거 많이 물어봐. 자, 안기다 아니고 안기다야. 그럼 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가 어미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미의 첫 소리만 된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기다는 안기다가 아니라 안기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디귿 한자어의 리을 받침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오는 디귿 시읒 지읒도 된소리로 발음된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그것도 얘기하던가요? 된소리 대기 관련해가지고 합성어와 관련해가지고 리을 뒤에 오는 합성어가 그 저기 뭐냐 된소리 대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겨울 플러스 비 겨울비 안 써. 얘 발음할 때 겨울비로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합성어에 한해서 리을로 끝나는 어근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형 태소 그 다음에 뒤에 이 예사 소리로 나오는 이 저기 뭐냐 실질형 태소 둘이끼리 만나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됐어. 그럴 때 리을 받침 뒤에 있는 이 안 울린 예사 소리들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요거는 100% 항상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얘기하지 않았어도요 얘가 고기 선지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된소리 대기는 발음해보면 된다고 했어. 맞죠? 자 발음해보면 어떻게 겨울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그 쌤한테 질문 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거를 겨울비라고 얘기하는지 겨울비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겨울비라고 하는데 이게 B인지 B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요 그냥 겨울비라고 하는 겨울비랑 그 다음에 그냥 비라고 하는 발음 있잖아. 그냥 비 그냥 예사소리인데 한 글자인 비를 발음해보면 돼요. 그러면 겨울비 하면서 딱 끊긴단 말이야. 그리고 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소리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된소리 대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왜냐면 요 현상을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에는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자 다음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시 또 이제 된소리로 발음되기도 하는 거. 자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돼. 문을 닫지 뭐 디귿 만나서 맞죠? 기를 더듬지 더듬은 미음인데 얘는 1번 규칙에 해당하는데 미음은 무슨 규칙에 해당해? 2번 규칙 맞죠? 어간 니은 미음 받침 뒤에 나오는 어미야 맞죠? 자 그래서 더듬지 할 때 더듬지는요 2번 규칙이었습니다. 자 다음 물을 담고 신을 심겨 또 담다 신다 맞죠? 둘 다 2번 규칙이네요. 니은 맞죠? 자 다음 제자로 삼고 자 옷을 건다 얘는 건다로 발음해 건다로 발음해 건다로 발음해 왜 그럴까요? 다가 뭐? 뭐라고요? 자 용언을 보면은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되라고 했습니다. 얘 기본형 뭔데요? 그렇지 걸다지. 그러면 건다는 뭐 때문에 건다가 된 건데? 얘 빠지고 니은 다 니은이 뭔데? 선 어말 어미 현재형을 나타내는 선 어말 어미가 걸다 뒤에 붙은 거야. 그래서 리을을 없애버리고 니은이 그 자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다라고 합니다. 옷을 건다. 자 그러면 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데? 어간이야.
얘 나누고 니은 다가 전부 어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니은은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로 또 구분이 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태소를 구분할 때는 건다라고 하면 이 건다는 글자는 두 개지만 형태소는 세 개야. 그러니까 걸다 할 때 이 어간, 그 다음에 중간에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어미 다. 그래서 거언다가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미가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야. 어간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어미는 누가 시작해? 니은부터 시작해. 니은에는 된소리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건다가 아니라 건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건다 아니고요. 자, 다음 절도범 물질량. 자, 절도 리을 뒤에 도, 물질 리을 뒤에 지읒. 절도 물질 전부 뭐에 해당하는데? 한자어죠, 한자어. 자, 그래서 절도 물질 했을 때 둘 다 된소리 되기 일어나죠. 잠깐만 2번 보기 다시 볼게요. 실수 하나 했다. 신겨가 아니고 우리 이것도 신겨로 발음합니다. 잘 봐. 자, 신겨 얘도요. 신겨 얘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단어냐라고 했을 때 원래 기본형은 뭔데? 신따야. 맞죠? 자, 그래서 발음할 때 신따로 발음해. 그런데 이거는요. 신 플러스 기 플러스 어야. 맞죠? 자, 그래서 어는 뭐에 해당하는데? 어말 어미에 해당해요. 기가 뭔데요? 접사입니다. 신을 신따가 아니라 누가 신겨주는 거야. 신겨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신겨가 아니고 신겨가 돼야 됩니다. 발음할 때. 왜? 기가 접사기 때문에. 자, 다음 갈대가 할 때 리을은요 원래는 뭐야? 얘가 가다잖아, 그치? 그런데 다라고 하는 어미 빠지고 이 현재형, 미래형,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갈이 대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처럼 쓰이고 있다. 그치? 자, 다음 열사람 같은 경우에도 열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 좀 애매하긴 하다. 그쵸? 문을 열 사람 하면 열 사람이 맞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숫자 10을 말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래서 얘 용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좀 오류가 있네. 문을 열 사람 하면 열 사람이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끝냈어. 숫자 열을 의미하면요, 요 리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을 열 사람 하면은 열 사람이라고 될 때 얘는 이 리을 네 번째 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자, 또 봅시다.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반복이야. 자, 얘 어떻게 발음되는데요? 최종 발음은 당는이야. 맞지? 그런데 뭐 때문에 하고 는이야. 첫 번째. 맞죠? 그게 당는이 되는 겁니다. 자, 의문변동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의문변동 과정을. 얘가 그 다음 얘로, 얘가 그 다음 얘로. 알겠죠? 자, 다음 얘는 어떻게 바뀌는데요? 일단은 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 제일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 자, 그래서 옷, 고, 름이야. 첫 번째는.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앞에 무슨 받침 있어? 디귿 받침 있네.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 된소리 대기 일어나야 돼. 맞죠? 옷, 오, 름.
자, 얘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일단은 중노본. 이거는 뭐 하나밖에 없네. 맞지? 중노본. 맞죠? 자, 여기에 있는 기억이 뒤로 넘어가는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입니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변동 과정에 또 한번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얘 어떻게 발음합니까? 굳혔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무슨 현상 때문입니까? 출연. 출연. 잠깐만. 미안합니다. 요것도 변동 과정 있죠? 네. 요거 변동 과정 씁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구하고 켰다입니다. 네. 맞죠? 원래는 자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켰다가 돼야 돼. 네. 맞죠? 켰다가 돼야 되는데 켜가 네. 이 여가 원래는 뭡니까? 반모음 이 플러스 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반모음 이와 티읕이 만나서 어떻게 발음되는데 쳤다. 맞죠? 로 발음되죠. 미안해. 뒤에 야 이거 잠깐만 다시 봅시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음절 끝소리 먼저 해야 됩니다. 굿. 맞죠? 자, 여기서 굿 켰다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켰다가 돼야 돼. 그렇죠? 그리고 최종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쳤다가 돼야 되네요. 그렇죠? 자, 변동 과정. 자, 다음에 얘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발음 어떻게 되는데요? 갈등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다시 한번 보면요. 전체 음운 개수가 줄어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변동 중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축약이랑 첨가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음운 변동 숫자나 이런 것들 막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음운 개수의 변동. 그러니까 축약 한번 일어나고 첨가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쌤쌤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 음운 개수랑 똑같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뭐 그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시험에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 자음 동화 해가지고 자음 동화 3가지 있었습니다. 뭐 있었는데요? 비음화, 유음화, 또 마지막 구개음화, 교체 3인방. 얘네들이 이제 자음 동화 현상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얘네들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순행이랑 역행으로 나뉘고요. 자, 그 다음에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로 나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완전 동화는요, 영향을 받는 소리가 영향을 주는 소리를 완전히 닮는 거. 그냥 똑같아지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런데 불완전 동화는 그냥 영향을 받아서 일부만 담는 겁니다. 자, 완전 동화의 대표적인 애 있죠. 바로 뭔데요? 유음화. 그렇죠. 유음화죠. 좀 닮아지는 애는 누군데요? 비음하고 비음화입니다. 구개음화는 둘 다 해당 안 됩니다. 달라지죠. 구개음화는 둘 다 해당 안 됩니다. 자, 요거 볼게요. 발음 어떻게 합니까? 월역으로 발음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요거 하던가요? 잘 보세요. 요게 사실은 보면 헷갈려야 되거든. 헷갈려야 되는 게 정상이야. 왜 헷갈려야 되냐면요. 얘네는 그래서 니은 리을이 만나는데 유음화가 일어나나요? 아니면 앞글자에 받침이 있는데 리을에 비음화가 일어나나요? 자, 그래서 그거 혹시 이야기를 하던가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의 경계에 따라서 유음화랑 비음화 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딱히 하진 않던가요? 형태소 할 때도 어. 그냥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대충 막 그냥 뜻까지 있나? 아니 근데 도대체 진도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답답해 죽겠네. 자, 그래서 혹시나 자 얘는 권력입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얘는 한 개의 형태소야. 왜 그러냐면 권이라는 애를 따로 써서 우리가 쓸 수 없잖아. 근데 력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따로 떼가지고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력, 무슨 력 이렇게 붙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치 이 력이라고 하는 애를 뭐처럼 쓸 수 있어? 접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뭐 화력, 수력, 뭐 풍력, 뭐 이런 것처럼 맞죠? 자, 그런데 그 력도요 혼자서는 못 써요. 누군가한테 붙어서만 쓰입니다. 무슨 력 하면서 맞죠? 자, 그러면 접사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요. 어근,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에 붙어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어근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근은요 혼자 냅두면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말을 어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권은요 혼자 냅두면 혼자서 못 써. 그러니까 얘네 둘은 따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얘네는 하나의 형태소야. 마치 너처럼 하늘처럼. 하늘도 얘네 따로 형태소로 못 나누잖아. 그치? 자, 그런 것처럼 권력도 따로 못 나누거든. 그런데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게요? 빨리 하고 그렇게 발음할까요? 공권력으로 발음합니다. 공권력으로 발음해요. 왜 그러냐면요. 똑같은 권력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서는 이 력이랑 공권이랑 따로 나눕니다. 그리요. 단어의 형성이. 공권이 내 공식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힘 또는 공식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공권하고 력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주로 유음화는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만 말하는 거야. 알겠죠? 니은 플러스 리을. 알겠죠? 자, 니은 플러스 리을이 만났을 때요. 유음화는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권과 력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얘네는 마치 하늘처럼 하나의 형태소란 말이야. 그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그냥 유음화가 일어나. 알겠죠? 그런데 비음화, 그러니까 지금 공권력 할 때 얘가 력이 된 거는 이 니은이요. 지금 리을이 비음화가 된 겁니다. 맞죠? 이 리을이 비음화, 잘 보세요. 리을이 비음화가 된 요 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형태소의 경계가 무슨 말인데요? 얘네는 내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공권이라고 하는 형태소랑 력이라고 하는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공권하고 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단어가 자, 리을이 비음화, 단어가 합성되거나 파생될 때 이제 그 한자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형태소의 경계에서는 주로 이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력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얘네는 하나의 형태소야. 그래서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유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권력이 됩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별책부로처럼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 요즘 그 지금 교과정에서 안 배우는 건데 그 한자어 건권이었나? 얘네는 그냥 뭐 그 예외로 그냥 저기 대조리로 발음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어떻게 발음하는데 조건이라고 하거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 권력이랑 그 밑에 예에서 하는데 이렇게 두 개 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15분 했어. 아 그래? 야 그럼 이거 알아야지. 씨 고개를 왜 숙이고 있어? 확실히 그냥 중요하구만 그러면. 공권력 할 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 바꿀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공권력 할 때 얘는 한자어 건권이었나? 한자어 아니어도 상관없나? 하여튼 건권은요 앞에 그 저기 뭐냐 울림소리 요런 게 이제 나오면요 비음이 나오면 울림소리 나오면 이제 건권은 이 건으로 발음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자 다음 국민 이 어떻게 발음됩니까? 국민. 자, 얘 어떻게 발음되는데요? 칼날. 자, 선생님 여기에서는 뭐 안 생기나요? 뭐 안 생겨? 자, 앞에 리을이 있고 뒤에 니은이 있는 상황은 뭐 안 생깁니다. 알겠죠? 우리가 헷갈려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앞에 니은이 나오고 뒤에 리을이 나오는 상황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보고요. 얘 어떻게 발음합니까? 종도로 발음합니다. 대표적인 뭡니까? 리을의 비음한 현상이죠. 맞죠? 자, 다음 얘 어떻게 발음합니까? 자, 얘는 음운 변동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맞지? 일단 기본적으로 비읍하고요. 비음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되는데? 자, 다시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맞죠?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 평파여름인 애들이 비음화가 두 번째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비음화 현상 그냥 1번 현상, 2번 현상 나누라고 맞죠? 자 그래서 비음화 1번이 뭐였습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이 되는 거 맞죠? 2번이 뭐였습니까? 리을이 리을의 비음화라고 했잖아. 그치? 두 개가 동시에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날 때는 뭐부터 일어난다고? 얘부터 일어난다고. 당연한 이야기야. 생각해보면 왜 그런데 이 비읍이 바뀌기 위해서는 조건에 뭐가 갖춰져 있어야 돼? 뒤에 니은 또는 미음이 나와야지 얘가 바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변동 과정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뒤에 있는 애가 니은으로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미음이 돼야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기역과 니은 모두에 해당하는 거다. 그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역행동하니까 지금 볼게요. 이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맞죠? 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영향 주면 요거는 무슨 행? 역행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5번 보기에 제시된 대조리되기 환경 나오는 사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조리되기 환경 또 나왔네요. 또 봅시다 그러면. 자, 얘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 어떻게 되는데? 신고 맞죠? 얘 어간음이 정확하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니은 어간 바로 뭐에 해당하는데? 2번 규칙이다. 그쵸? 얘 발음 어떻게 되는데? 갈등 그쵸?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원래는 널하고 다가 되고요. 그 뒤에 뭐가 됩니까? 널따가 됩니다. 맞죠? 뭐 먼저 일어납니까? 칼랑 먼저 일어납니다. 맞죠? 자 다음 얘는 뭡니까? 달, 꽃 이렇게 된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변동현상 그 순서를 적을 때는 이거 음절 끝소리 먼저 돼야 돼. 디귿 먼저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갈 꽃이 됩니다. 자 다음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담보에서 담보가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굳이 보자면 요 얘는 3번 현상 한자어에 해당한다. 그쵸? 넓다는 거에 해당하는데요. 2번 현상 맞죠? 용언의 그 리을 미음으로 발음된 어감 받침이다. 그쵸? 자 다음 얘는 뭐에 해당하는데요? 4번 맞죠? 가정사용 어민. 얘 담보는 뭐에 해당하는데요? 2번에 해당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네. 맞죠? 자 다음 그리고 너를 따라서 너의 리을이 땅 먼저 되고 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쌤이 뭐지? 이 먼저 탈락하면서 그 리얼비읍이 탈락하면서 비읍이 그 디귿의 영역에 주고 막 한다고 했어. 비율이 타락되고 저기 쌍디귿이 된다고 하면서 먼저 비율이 뒤에 거에 영향을 주고 주면서 탈락하는 거라면서 쌤이 애들이 무슨 말이냐 했다는 쌤이 지판 설명해 줬는데 기억 잘 안 나. 아 그렇게 넘어가면 곤란한데. 근데 그러면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5번에 3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넓다라고 했을 때 얘 비읍 맞죠? 얘 때문에 지금 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네. 맞죠? 이거 사실 근데 학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뭐 그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거 말고요. 여러분들 아마 요 어감 받침 리을 이음 말고 다른 애들도 좀 배웠을 걸. 뭐 리을 비읍, 리을 비읍 그다음에 리을 히읗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이 비읍이 뒤에로 영향을 줘서로 본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보는 관점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억합시다. 알겠죠? 학교가 우선이니까. 그건 어차피 뭐가 맞다는 없어.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이 3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3번 보기도 그러니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맞죠? 지금 여기에 있는 비읍이 뒤에 있는 디귿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따가 된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리을 비읍이라든지 리을 그 다음에 티읕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이런 걸로 인해서 리을 히읗 이런 애들로 인해서 리을 히읗은 아니죠. 이런 애들로 인해서 최종 발음이 리을이 되는 자문다수나에 의해서 얘네들은 뒤에 된소리 대기가 붙는단 말이야. 맞죠? 자, 된소리 대기가 붙을 때 걔를 여기와 똑같은 현상으로 볼 것이냐 여기와 똑같은 현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맞춤법 조항이 여기에 딸려있는 부록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조항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 비읍 그 다음에 리을 티읕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 티읕은 또 어차피 음절 끝소리 겹치기 위해서 디귿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뒤에 나오는 이 다가 된소리 대기에 의해서 따로 나타난다 라고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고 있읍시다.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 오케이. 그러면은 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뭐 이제 너무 쉽죠? 뭔데요? 은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데요? 비음함. 자, 다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디귿은 여기 말하는 디귿을 말하죠. 뒷말의 모음에 영향을 받아. 모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자음이죠. 자, 오케이. 잠깐 거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내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요거 하나만 보고 좀 마칩시다.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네. 이제 뭐 탈락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안 나오긴 하지만 이제 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느질 얘네들 활과 살 그 다음에 바늘 같이 해가지고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리을 탈락된 거 있었다 그치? 자 그래서 리을 탈락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 맞는 말이야 맞죠? 자 다음 물 플러스 고가 합쳐질 때는 탈락하지 않아 그래서 물고 이렇게 했더니 안 탈락 안 하잖아 그래서 어떤 어미에선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건 맞는 말이야 맞죠? 자 다음 물과 는이 결합해서 리을이 탈락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무는이라고 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어간의 리을은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탈락하는 건 맞네요 맞지? 자 대표적으로 뭐였는데 살다에 는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사는이 되잖아 맞죠? 자 다음 무늬의 경우와 달리 닿으면은 탈락이 일어나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분. 리을 탈락은 표기에도 반영되고 발음도 이제 바뀌면 히읗 탈락은 발음상으로는 탈락되는데 표기상으로 탈락 안 되잖아 그쵸? 맞는 말이야 자 그럼 5번 보기 볼게요 가 조음의 예로 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와 결합하는 히읗은 탈락되는 군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는데? 다 히읗 탈락되잖아 맞죠? 모음으로 시작하고 그럼 5번 보기 뭐가 틀렸을까요?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해보세요 형식 같은 기억이 아니야 기억나도 안 나도 상관없어 이거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돼 자 내가 얘기했습니다 용언을 보면요 용언을 생각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언에는요 동사랑 형용사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조사했어 맞습니다 오 맞아요 왜? 좋다 할때 그거 그 조가 그거 그 뭐라지 저거 바꿔주는데 자 쉽게 얘기하자면요 조음의 예로 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면 맞지? 자 어미라고 하고 자 지금 얘를 딱 봤을 때 바로 얘 뭔데? 용언이야 맞죠? 자 용언은 항상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어? 어간 플러스 어미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어간 받침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 조사 어디에 붙는데? 조사는 실지 주로 체온 뒤에 붙잖아 네. 어간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어 없어? 어간 뒤에 은는이가 을을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탈락 물어보는데 사실은 니네 조사랑 접사 몰라? 그러면 그냥 틀려 약간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조사가 아니고 왜 접사가 돼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뭐와 자 다음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데요? 다 맞죠? 자 그래서 어간 어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미사 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음되는데요? 노이다로 발음되네 접사 붙으니까 키 탈락되네요 맞죠? 자 그래서 조사가 아니라 접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 조사는 애초에 용언의 어간에 붙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거는 맞죠? 자 그래서 조사의 용언의 어간에 조사가 붙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은는이가 을을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을을 하면 좀 뭐 만도 자 그래서 좋다에다가
다 빼고 말 됩니까? 안 돼. 말 돼?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용언의 어간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5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좀 고난이도 문제는 요렇게 진짜 아주 그냥 세세한 거까지 다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은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봤을 때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다 만든 보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진짜 예민하게 봐야 돼, 문법 문제는. 알겠죠? 그냥 대충 보고 맞는데? 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까지 다 맞는 또는 다 틀린 약간 그런 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고1뿐만 아니라 2, 3 수능까지 다 마찬가지야, 문법.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